아, 근데 잠깐만, 너희 둘은 왜 숙제를 안 보냈어, 근데? 네? 뭐할 거야? 숙제를 왜 안 보냈어? 지구랑 대현이는? 숙제 하나가 좀 나와가지고 너 고집하는 중. 언제 보내나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제 11시 59초까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보냈는데 안 보냈네요. 자, 볼게요. 원의 방정식 들어갈 겁니다. 일단 우리 큰 틀은 좀 잡고 가야 되겠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평면 좌표에서 기본적인 분석들을 배웠고 그런 다음에 우리 x랑 y의 관계식으로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 때 그 도형 위를 움직이고 있는 x, y라는 점, 즉 x좌표랑 y좌표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울 거기 때문에 모든 개념의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원의 방정식, 원을 만들어내는 어떤 점이 x, y로 잡혀 있을 때 그 x랑 y의 관계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원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대현아, 원이 뭐야? 원이 뭐예요? 아 이것도 몇 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한성 같은 거리 52.52 자, 우리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니, 그림이 왜 있냐? 자, 원이라는 거를 알아야 뭐 원의 방정식을 하던가 말던가 하겠죠? 원이라는 거는 한 정점, 이제 우리가 배운 표현들까지 한번 써볼게. 한 정점입니다. 정점이 뭐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위치가 잡혀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좌표에 어떤 문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상수로 몇 콤마 몇으로 딱 찍혀 있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정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점. 딱 찍혀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그 거리는 설정이 될 거예요. 어떤 거리를 내가 예를 들어 3이라고 딱 설정해놨으면 이 정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이 모든 방향, 동서남북 360도의 방향이 다 있겠죠? 3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 점들이 집합입니다.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모임, 집합체를 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만 써볼게. 원이라는 건 중학교 내용이에요. 이 중학교 내용으로부터 이걸 좌표로 가지고 와서 방정식을 만드는 걸 공부하는 거니까 이 점의 성질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 집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같은 얘기인 거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원이라고 부른다.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니고요. 동그라미가 아니고 동그라미.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대답을 못하면요 원의 방정식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이걸로부터 방정식을 만들어낼 거거든. 이걸로부터. 됐죠? 이제 이걸로부터 만들어낼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원이 되는 건데 이 원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름이 좀 붙어요. 이 한 정점을 원이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중심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원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런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보라색 점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같은 거리, 어떤 설정되어 있는 거리, 이게 그 원의 뭐가 되는 겁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과 얘를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집합. 그럼 이미 이 원의 정의 안에 중심하고 반지름이 들어가 있잖아. 모든 원의 성질은 다 중심과 반지름을 관찰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그만큼 원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태도, 중등 때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중심과 반지름을 체크해라. 그치? 우리가 하물며 둘레 구하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에도 다 반지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치?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 원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반지름을 2배 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 원의 둘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파이 r 제곱, 2파이 r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기도 하고 공부를 했었던 거잖아. 다 중심과 반지름. 뭐 반지름을 따로 체크할 수가 없겠죠. 반지름을 체크하다 보면 당연히 중심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반지름과 중심은 한 세트로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럼 이제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이 정의를 그냥 그대로 쓸 겁니다. 이 원을요 좌표로 가지고 와서 나는 이 정점을 중심이 되는 놈의 좌표를 a,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 b는 상수입니다. 어떤 숫자예요, 숫자. 문제에서는 2,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a, b라고 잡아보고, 내가 그럼 이 질문도 하나 해볼게. 그럼 원은, 자, 이 테두리 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안쪽에 채워지는 것까지 해서 이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까? 원이 뭐예요? 그래서 원이 선이니까, 아니면은 이 동그란 거 채워진 거 이 전체를 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나와 있죠? 같은 거리에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걸 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곡선을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인 거고, 이 면적, 여기 안에는 이제 원의 넓이 할 때 이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어떤 공간의 넓이, 평면의 넓이를 원의 넓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치? 원은 정확하게 이 테두리라고 표현해볼까요? 이 라인을 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도형 위에, 이 곡선 위에 한 점을 뭐라고 또 잡을까요? x, y라고 잡을 겁니다. 항상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았을 때 이 x랑 y, 물론 이걸 x, y라고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 y축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 좌표 평면에다가 얘를 갖다 꽂아놓고 방정식을 작성할 거니까 대표적인 문자 x, y를 쓰는 것이지 뭐 zw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야? 이 x 좌표, 앞쪽 좌표와 뒤쪽 좌표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결국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 둘 간의 관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x, y를 주로 써왔던 것 뿐인 거지, 얘를 a, b라고 놓고 xw, 뭐 아무거나 놔도 KL이라고 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관계가 이 앞쪽 좌표랑 뒤쪽 좌표의 관계가 결국에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방정식.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문자 x, y, 대표적으로 x, y를 쓸 것이고요. x랑 y랑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을 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 그 관계를, 이 일정한 관계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걸 방정식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말 그대로 이 정의예요. 자, x, y라는 거는 지금 a, b라고 찍혀있는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 값을 가져야 돼. 그걸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를 건데, 반지름을 일반적으로 영어로 우리 r을 쓰니까요. 레디어스의 앞글자 r을 써서, 그래서 r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원의 정의에 의해서 그 x, y라는 점과 a, b라는 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로 고정된다. 내가 지금 말한 게 그대로 방정식이 되는 거야. 따라서 써볼게. x, y와 a, b 사이의 거리는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겠죠. x좌표 간의 차의 제곱.
y좌표 간의 차의 제곱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 된다. 근데 우리는 루트를 좀 벗겨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게 원의 방정식, 철저하게 정의로부터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그럼 내가 뭘 표준형이라고 불렀냐 하면은요, 표준형은 어떤 그 도형의 특징적인 점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스탠다드한 형태라고 부른다.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지나는 한 점을 바로 눈에 띄게 알기 쉽게 표현한 방식을 표준형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우리 이차함수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y는 뭐 x-a의 제곱 더하기 b 꼴이 표준형이라고 불렀던 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a, b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임자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임자의 얘기로부터도 한 번 더 해보면 여기 지금 x임자, 자 x임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가 지금 y임자가 들어가 있죠. 이 임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 우리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x임자, y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았어. 그런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반영을 하면서 방정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x 빼기 a, y 빼기 b 이런 것들이 식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거기에 뭐 실수배가 입혀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이렇게 지금처럼 제곱이 입혀져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x-a, y-b는 반드시 그 꼴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그대로 담아낸 표현을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을 정의로부터 만들어냈으면 이걸로부터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이제는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일단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야. 자, x의 제곱이 달려있어요. y의 제곱이 달려있어. 이 꼴을 잘 봤을 때 원의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x랑 y랑 곱해진 xy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y제곱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x, y 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x랑 y가 곱해진 그런 항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고요. y에 대한 2차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임자의 제곱으로 했을 때 우변에 정리된 값이 당연히 어떤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가 와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켰으니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지. 이런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잘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고 거꾸로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킨 상황에 이런 식이 나와 있다. 그게 원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럼 이제 표준형을 봤으니까 우리 임자로부터 이 임자가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지금 a, b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a, b라는 점이 이 도형의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다라는 걸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원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얘가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R제곱의 양의 제곱근이 결국에는 반지름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양방향 화살표로 좀 적어볼게요. 얘를 보면 이런 정보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반영해서 우리는 거꾸로 이제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내가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좌표 평면에서 만약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방정식이 설명하는 도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웠던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지금 x랑 y랑 곱해져 있는 항도 없고요. x에 대한 2차면서 y에 대한 2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우변에 정의되어 있는 값이 지금 양수다라는 걸 보니까 얘는 원을 나타내는 거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원으로 해석을 한다면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되나? 집중해. 지금 다 똑같이 처음 배우는 거잖아. 이래놓고 나중에 또 뭐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지금 할 때 끝내라고. 얘는 중심이 뭐라고요? 지금 단순 연습하는 거예요.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그 좌표 마이너스 3,2가 중심이고요. 얘가 중심의 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우변에 정의되는 값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반지름 이렇게 써볼게요. 반지름이 지금 4의 양의 제곱근은 2죠.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원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2인 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를 보고도 우리는 거꾸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원이라고 해석해낼 수가 있겠구나. 양방향의 공부를 다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도 만들어 볼게.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이제는 생각 없이 바로 만들어 보자. 이런저런 어떤 정의로부터 뭐 x, y를 잡고요. 중심이랑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는 걸로부터 방정식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그 원 위에 임의의 점, 어떤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았을 때 걔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3이 됩니다. 내가 말한 게 방정식이에요. 3이 됩니다. 3과 같습니다. 등호가 들어갔고 x, y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1 그리고 우리는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겨낼 거기 때문에요.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9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이 중심과 이 반지름의 정보를 담아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도 표준형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표준형으로 중심의 정보를 노골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즉 인자를 그대로 담아낸 형태, 인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항상 배우는 건 표준형부터 배웁니다. 왜?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정의를 반영했을 때 만들어주는 게 표준형이기 때문에 표준형을 배우고요. 그거를 다 전개해서 풀어헤친 거를 뭐 일반형으로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일반형이 나와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펼쳐질 것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103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가볍게 넘어갈게요. 원의 방정식이고요.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밑줄 치고 인자 한 번만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x인자라고 했죠.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x인자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직선의 방정식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y인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표준형이다.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표준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으로부터 바로 중심, 반지름 이런 것들도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밑에 중심이 원점이다. 그러면 a, b 자리에 0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은 r제곱. 그러니까 빼기 0을 쓸 필요도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것도 내가 직선의 방정식 때도 계속 강조했었죠? 이게 너희들이 연습 안 하면 잘 안 보여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예를 들어서 4라고 나와 있으면 이 중심이 얼마입니까? 0,0이에요. 0,0이에요. 이게 x가 x 빼기 0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몇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x가 x로 써 있으면
이게 뭐지? 우리 나 x 더하기 3 이건 알겠는데 x는 뭐지? x 빼기 0이라고 x 빼기 0 0이고요. 그 다음에 y 제곱도 마찬가지로 y 마이너스 0이었기 때문에 그냥 y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4가 아니라 2인 요 놈의 양의 제곱근이 2니까요. 2인 그런 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까지 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는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 나와 있는데 거기 그림에 파란색으로 잡혀 있는 거 박스 있죠? 중심, 반지름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왜 파란색 박스가 쳐 있을까? 103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에 중심, 반지름의 길이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데 왜 색칠되어 있을까요? 원은 다 중심과 반지름으로부터 관찰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중심, 반지름 이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걸로부터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만들어지는 과정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이제 여기는 일반형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제 표준형을 배웠기 때문에요. 이거를 다 전개를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전개하고 이 R제곱 숫자까지 좌변으로 넘겨서 는형으로 정리한다고 하면요. 일반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별다른 특징을 관찰할 수 없는 형태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더 쉽게 얘기해서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라고 기억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풀어 헤친다고 하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그리고 이거 숫자는 넘길 거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나오겠죠? 각각의 제곱한 거에서 제곱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몇 x 나올 겁니다. 몇 x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몇 y도 나오겠죠. 몇 y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0,0이었다면 안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형태를 쓰는 거니까 지금 1창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숫자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x랑 y에 대한 상수함들 싸그리 모아서 더하기 c는 0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전개해서 풀어헤친 형태야. 근데 뭐라고? 이걸 왜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별다른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어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어디로 바꿀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쪽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를 x제곱하고 ax를 보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고 y제곱하고 by를 보면서 y의 개수가 1인 완전 제곱식 1차식의 제곱꼴을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숫자들을 처리해서 는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한 거니까 그 다음 일반형에서 보이지 않았던 중심이나 반지름의 길이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책에는 뭐 밑에 그냥 일반형이 나와 있을 때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반지름의 길이 공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요. 대신에 중심의 좌표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지금 문자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를 거기 책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갈 건데 밑에 이그젠플에 있는 예시 그냥 그대로 갖고 써볼게요. 자, 봐봐. 집중. x제곱 만약에 더하기 y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0은 0이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뭔지 몰라 아직. 뭔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20 다시 마이너스 20은 0이다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원인지 몰라도 너희들이 빠르게 원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자, x에 대한 2차 우리 원의 방정식이 꼴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런 특징들은 좀 익혀놓고 판단의 근거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봐봐. 얘 x에 대한 2차식 나왔죠. 그쵸? x에 대한 2차 맞아요. y에 대해서도 2차예요. 그런 다음에 x랑 y랑 곱해진 항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하면 이 x랑 y에 대한 2차항의 개수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1x제곱 나오고 여기서 1y제곱 나올 거니까 양변에 몇 배를 한다고 해도 이 x제곱 y제곱의 개수끼리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 뭐 써놓으면 좋겠네요. x제곱의 개수랑
y의 제곱의 개수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특징 점 중에 하나인 거겠죠. 특징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근데 아직은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우변에 모여지는 숫자가 실제로 0보다 큰지는 아직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 그것까지 확인이 되면 얘는 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야. 의심을 가지고. 물론 여기는 원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원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x랑 y랑 곱해 사항이 없어?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야? 계수도 똑같아? 최고차항 계수도 똑같아?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낼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중학교 때 2차 함수 때 2차식을 다룰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x제곱하고 4x를 보면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x제곱하고 4x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완전 제곱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그치? 1차항의 개수의 반만큼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을 씌워주면 우리 곱셈 공식 전개에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x제곱 더하기 4x. 근데 뭐가 튀어나오는 거지? 플러스 4까지 불필요하게 튀어나왔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다시 4를 빼주면 되겠죠? 이게 x제곱 더하기 4x를 제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고요. 완전 제곱식을 뽑아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2차 함수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y제곱하고 마이너스 2y를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y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y-1의 제곱을 쓰시면 되겠죠? 이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이 불필요하게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도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색깔로 밑줄 쳐볼게. x제곱 더하기 4x를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를 똑같이 만들어내면서도 완전 제곱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우리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랑 지금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더 있었냐면 마이너스 20은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딱 써주시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y-1의 제곱으로 제곱식 2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마4, 마1, 마20 이게 마이너스 25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이게 5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양수가 자리 잡게 되는 거구나. 따라서 이거 원이 맞구나. 정리했을 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요. 원이 맞구나. 결국에는 결론. 얘는 원인지도 몰랐는데 일단 원이라는 거 확실하게 파악이 됐고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인자를 0 되게 하는 값들 마이너스 2,1이 되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5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인 5가 되는 거구나. 이런 원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치? 그럼 내가 이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 봐봐. 이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요. x제곱 더하기 4x에서 이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를 여기다가 꽂아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1차식을 0 되게 하는 값을 우리는 중심의 x좌표로 쓸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요거에 반띵에 부호 바꾼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중심의 좌표가요. 책에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라고 나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정도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완전 제곱식을 뽑아내는 걸 계속해서 해왔는데
얘를 보고 이거 두 개를 보고서 x에 대한 어떤 완전 제곱식 만들어내면 거기를 0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 y제곱 더하기 by 이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으로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그 인자를 0 되게 하는 값이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보잖아요. 내가 천천히 한 단계 정리를 했지만 우리는 만약에 이게 원이라는 걸 파악을 했다면 이 일반형을 보자마자 자 연습을 지금 해야 돼. 지금 이 일반형 보자마자 적어도 중심의 좌표는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1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보고 x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0 되게 하니까 마이너스 2가 중심의 x좌표구나. y제곱 마이너스 2y를 가지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들어낼 거니까 그걸 0 되게 하는 값은 결국 y의 개수의 반띵의 부호반대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중심의 좌표가 된다는 것은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박스에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암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 이제 이 반지름이 얼마나를 정리하는 과정, 거기 뭐야? 이거 나도 안 해오고 있거든. 2분의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씩 외울 필요 당연히 없어요. 너희들은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우변의 숫자가 어떤 놈의 제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양수가 와야 기본적으로 원이 될 건데요. 그 양수가 어떤 양수의 제곱인가? 그 양의 제곱근을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로 채택하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박스 일반형은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할 거예요. 그게 근본이며 일반형이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적어야 될 거예요.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내가 정리하는 과정도 구체적인 예시로 한 줄 한 줄 친절하게 다 써봤습니다.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 바꾼 다음에 그게 원이라는 걸 파악을 했다면 우리는 더불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도 뽑아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공식들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거기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식을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밑에 과정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죠. 빠르게 정리하는 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한 번만 더 써볼 친구들은 써봐. 이거를 나 정리할 거면 이렇게 해요. 자, x제곱하고 4x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여기다가 자 여기 어딘가에 등호가 있어. 등호 쓸 거니까, 그치? 등식을 바꿀 거니까 계속 등식이 되겠죠. 등호를 쓸 거고 여기에 있는 상수항 숫자잖아. 미리 넘겨놔요. 미리 넘겨놓을 겁니다. 어차피 이거 반지름이 될 수도 있는 반지름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숫자 자리에 모여질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은 미리 그냥 넘겨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x 플러스 2의 제곱 어차피 쓸 거지. 그치? 그치? 맞지? 근데 여기 봐봐. 4가 불필요하게 없던 게 튀어나왔으니까 4를 빼주는 보정까지 했던 건데 어차피 이 마이너스 4도 넘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4로 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뒤쪽 숫자의 제곱을 그냥 여기다가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바로 넘기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y에 대한 2창과 1창을 보고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더하기 여기에 y-1의 제곱이 이어질 건데요. 원래는 불필요하게 뒤쪽 거의 제곱인 1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빼기 1을 붙였지만 그것도 넘길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바로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가장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냥 2창, 1창만 보고 완전 제곱식 씁니다. 그 다음에 2창, 1창만 보고 완전 제곱식 씁니다. 그 다음에 우변을 어떻게 하라고? 이미 나와 있는 숫자 넘겨놓고 여기 뒤쪽에 제곱을 그대로 덧셈으로 붙여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4 나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4 얹어줘야지. 1 나왔으니까요. 여기도 똑같이 1 얹어줘야지. 그게 1을 지우고 넘긴 거랑 똑같은 결과인 겁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만약에
거기 다음 것도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다른 예시가 없을까? 뭐 아무것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뭐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6x 플러스 8y 괜찮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로 해볼까? 24 이 정도로 해볼게요. 는 0으로 일반형이 나와 있어요. 전개된 형태가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원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x랑 y에 대한 2차고요. x, y 항 없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둘 다 1로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곱식을 바로 뽑아낼게. 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6x를 보고 뭘 쓸까? 대현아, 너가 대답해봐. x제곱하고 마이너스 6x를 보고 뭐의 제곱 쓸까요? 여기다가 그냥 x 마이너스 뭐 써야 돼, 지우야? 3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써야. 얘나 이거 전개하는 거 못하니? x 마이너스 3의 제곱 앞에 거의 제곱 2ab b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그걸 거꾸로 가져간 거야. 이 x제곱하고 마이너스 6x를 만들어내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x에 대한 1차식의 제곱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 이걸 지금 못하면 조금 곤란한데 연습을 안 되더라도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한 번만 더 해봐 되나? y제곱 플러스 8y를 보고 여기다가 뭐 쓸까? 뭐의 제곱 쓸까요? y 뭘 제곱해야 y제곱하고 8y가 튀어나올까? 그냥 4야? 마이너스 4야? 플러스 4야? 뭐예요? 지현아? 플러스 4겠죠? 플러스 4 그러면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16 나올 거니까 여기서도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나올 거니까 9 빼주고 16 다시 빼줘야 되는데 한 번에 쓰자고. 이거 마이너스 24 미리 넘겨놓고 이거 마이너스 9 한 거 어차피 넘길 거니까 그냥 뒤쪽에 제곱을 여기다가도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9. 그 다음에 여기 뒤쪽 숫자의 제곱을 여기 제곱 빼면 뭐네요? 숫자의 제곱을 여기 뒤에다 그냥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49라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원이 맞구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7이구나.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요거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도 아닌데 이거를 연습시키는 거는 더 이상 힘들고 제곱식 뽑아내는 거 미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105페이지의 3번 개념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은 좌표축에 접하는 특수한 상황의 원을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건데요. 거기 밑에 로마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 전부 다 외울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거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식이 당연하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써볼게요. 좌표축이라는 건 x축 또는 y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 로마자 1번에 x축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x축에 접한다. 이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희들이 그림을 좀 상상해봐. 그림을. 자, x축을 내가 그냥 하나 그려놓을게요. y축은 그리지 않을게. 이렇게 x축, 수평축이 있어요. 수평축. 여기에 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해보면 얘가 x축인데요. 자, 그림을 한 번만 상상해보면 얘가 너무 당연한 개념이야. 원이 이렇게 위쪽에는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접할 수도 있고 다양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좌표, 중심의 좌표가 찍혀 있을 건데 여기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이 원의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여기가 접점이잖아요. 접점. 원의 중심과 접점을 딱 연결하는 거, 이 접점도 당연히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길이가 그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그대로 어느 좌표에 영향을 줄까요? 라고 한다면 x축으로부터 r만큼 위로 올라간 높이가 이 원의 중심의 높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이 중심의 y좌표가 여기가 r이라고 써있겠죠. x좌표는 모르겠지만 그치? x축과 접하는 원이라면 이 x축 0층이에요. 0층 높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접점과 연결한 이 접선과 반지름은 90도 관계를 이룬다는 것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요. x축에서 수직 방향으로 r만큼 그냥 위로 올라간 점이 중심이 된다는 걸 기하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럼 밑으로도 만약에 아래쪽에서 접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야. 여기 중심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얘도 접점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는 것도 여전히 반지름의 길이가 되면서 이 접선과의 관계는 90도를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반지름이잖아요. 대신에 얘는 x축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는 중심의 y좌표가 x좌표는 몰라. 이 좌우는 모르겠지만 이 상하를 얘기하는 y좌표는 여기는 마이너스 r이 쓰여져 있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봐봐. 만약에 x축 위쪽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었다면 내가 x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여기는 뭐 a라고 그냥 갖다 박아볼게요. 뭐 a라고 갖다 박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작성해보면요. x-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r의 제곱이 r의 제곱이구나 라고 작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아래쪽에서 x축에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세워본다고 하더라도 x 여기는 뭔지 몰라요. 주어진 걸 쓰시면 되고요. 모르면 미지수 잡으면 되고요. 더하기 y 빼기 r y 빼기 r 얘를 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인자 y 더하기 r의 제곱으로 쓰여지면 이걸 보고 우리는 y좌표가 마이너스 r이다 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 반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반지름 r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x축에 접하면요 원의 방정식은 뭐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그걸 r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어디가 같은 거냐면 여기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에 절대값이랑 얘랑 같다. 즉 중심의 y좌표에 이 절대값을 붙인 거는 반드시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 부분에 여기를 0 되게 하는 값, 여기를 0 되게 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놈하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너희들은 이게 x축에 접하고 있는 원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숫자로 써보자.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9다라고 나왔어. 이거 보자마자 x축에 접하고 있구나. 보이니? 지금 이 원은 x축에 접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일까요? 다시 한번. 자, 이게 지금 0 되게 하는 값이 2야. 여기 0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그럼 이 세 개의 숫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둘끼리 절대값이 똑같아. 절대값이.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것도 3이고 반지름은 이미 암수니까 뭐 절대값을 붙여봤자 그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건데 이게 지금 절대값 붙인 거랑 얘랑 같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 이거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만 알겠을까? 알겠을까? 당연히 끄덕끄덕 하겠지. 당연히 이걸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림까지 다 그려주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이걸 보자마자 너희 걸로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만 했지만 다른 거하고 다를까요? Y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하고 다를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공부하면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고 이 그림 관계를 잘 생각해보고요. 만약에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하는 원은 방정식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라고 해보면요. 얘도 내가 Y축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Y축 이렇게 그려봤어. 여기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뭐 왼쪽 편에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른쪽에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랑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중심을 내가 찍어보면요. 이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이 수평거리 우리 접점과 연결하면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이가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자, Y축의 이름은 뭐예요? 예, X는 0입니다. X는 0이라는 직선이 될 건데 이걸로부터 왼쪽으로 알 만큼 오른쪽으로 알 만큼 간 지점이 그게 원의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됐어? 얘들아? 이게 지금 1차원적 거리입니다. 1차원적 거리, 수평거리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알 만큼 간 점이건 왼쪽으로 알 만큼 간 지점이건 만약에 이렇게 왼쪽에서 접하는 그런 원이었다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쓰여질까요? Y좌표는 몰라. Y좌표는 모르겠지만 뭐 B라고 볼게요. 그렇지만 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R인 건 확실하게 알아요. 왜? 0라인으로부터 왼쪽으로 R이 갔으니까. 이걸 모르면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0라인으로부터 오른쪽으로 R만큼 갔으니까 여기 이 오른쪽에서 접하고 있는 이 Y축에 오른쪽에서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의 X좌표는 적어도 R이라는 건 내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Y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어떤 미지수 B라고 잡아보시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또다시 이 만약에 왼쪽에 접하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겠다라고 얘기해보면 마이너스 R, B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자 만들어보자. 여기 X 뭐 써야 돼? X 마이너스 R을 중심의 X좌표로 하려면 X 플러스 R 이 적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Y좌표 B는 내가 임의로 설정한 거니까 얘는 Y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적어주면 되겠고 반지름의 길이도 여전히 R이니까요 R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도 지금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Y축에 접하고 있는 원의 방정식도 뭐 R, B를 중심의 좌표로 삼아서 표준형으로 작성하면요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럼 y축에 접하는 걸 어떻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까 밑줄 친 걸로 해도 여기와 여기의 관계가 딱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쪽 x 인자를 0되게끔 하는 값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이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구나. 이제 문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x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6이다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이 원은 y축에 접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봐. 여기 0되게 하니까 중심의 x좌표 되는 게 마이너스 4예요. 여기 0되게 하니까 그게 중심의 y좌표이고 2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현재 16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4라고 잡혀있는 그런 원인데 보니까 x좌표의 절대값이랑 지금 반지름의 길이랑 이렇게 같네? y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y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 x좌표의 절대값 이 절대값이 의미하는 게 뭐지?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4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하필이면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얘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그게 그대로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게 접하고 있는 이 기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순간 얘는 뭐에 접한다고요? y축에 접한다. 여기 아까 얘는 뭐예요? 이거랑 얘의 절대값이랑 얘랑 같다라는 걸 딱 캐치하자마자 얘는 x축에 접한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 배웠어요. 지금 우리 x축, y축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도 거기 로마자 3번으로 나와 있긴 한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뭐야? 이게 지금 얘의 절대값 반지름이 다 같아야 되는 거야. 다 같아야 돼. 하나만 그려볼까? 내가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얘가 x축에도 접하고 있고 y축에도 접하고 있어요. 여기 접점이고요, 접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내가 물론 1사분면 쪽에다가 그려놓긴 했지만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네 군데에서 그려질 수가 있겠죠. 2사분면 쪽에서도 이렇게 접할 수 있고요. 3사분면, 4사분면 거기 책에도 네 가지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뭐 하나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 좌표가 결국엔 다 반지름의 길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 반지름의 길이가 그대로 x 좌표의 절대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그대로 y 좌표의 절대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y축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반지름 또는 왼쪽으로 반지름만큼, x축으로부터 위로 반지름만큼 또는 아래쪽으로 반지름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임자들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전부 다 반지름과 절대값이 똑같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내가 예시를 한번 또 적어보면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9입니다 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이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동시에 접해. 근데 어떤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분면 쪽에서 줄을 이루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3,-3이 중심의 좌표가 되려면 3,-3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여기. 4사분면 쪽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써줄게. 얘 0 되게 하는 값 3. 이게 중심의 x좌표가 될 거고 얘 0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3. 이게 중심의 y좌표가 될 거고요. 반지름은 9의 양의 제곱분이니까 3인데요. 지금 이 절대값들끼리의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접하는 상황이구나. 전부 다에 접하는 상황이고 x축에도 접하고요 y축에도 접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거를 다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위에 동그라미 1번 중심이 1사분면에 있을 때 막 r제곱, 막 r제곱은 r제곱, 중심이 2사분면에 있을 때 풀 r제곱, 막 r제곱은 r제곱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본적인 내용을 더 깊게 설명을 해준 거니까 지금 이 그림 분석을 잘 따라와야 돼. 그리고 우리 이 접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원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얘가 접선이 되는 건데 접선과 중심 접점을 연결한 요 선은 90도를 이룬다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에 공부할 때도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복습해줬습니다. 접할 수밖에,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1차원적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길이들이 다 수평선의 수직인 수직선상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고요. 얘도 수직선의 90도를 이루고 있는 수평선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다 수직선, 수평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차원적 거리다. 그다음 그냥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표현해주는 값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개념 공부를 하고 이제 뭐 지금도 이미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봤지만 거기 뒤쪽에 대표 예제 1번부터 연습을 좀 해볼게요. 두 문제만 풀어보고 잠깐 쉬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원의 방정식. 그래, 난 방정식 공부했어. 우리 방정식 만드는 것도 하고 얘 가지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도 하고 다 공부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중심과 반지름 그리고 원의 기하적인 성질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예제 1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마이너스 4, 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너희들은 이 대표의제에 나와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거기 다시 한번 써놔. 중심, 반지름. 당연히 모든 문제가 중심이 얼마고요, 반지름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겠지. 그치? 무슨 유치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을 때 그걸로부터 중심하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땡큐한 게 중심은 나와 있죠? 지금 대표 1번을 보시면 대표 1번은 중심은 나와 있어요. 중심을 내가 오리진의 앞글자인 5를 따가지고 5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는 감사합니다 할 거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뭘 알아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선의 결정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로 잡히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점하고 기울기 또는 서로 다른 두 점, 그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원도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한데 얘는 지금 중심은 알려줬지만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반지름을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지. 왜? 이게 잘 안 되면 항상 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려보세요. 나는 그림을 안 그려도 알지 당연히. 그리고 이미 여기 중에서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만 만약에 모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중심이래. 그리고 어딘가에 마이너스 4, 2가 있대요. 그걸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4는 왼쪽 위쪽이니까 뭐 요쯤에 마이너스 4, 뭐 2가 있나 보다. 얘를 지나게끔 원을 그려보라고 했으니까요. 그치?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 가지고 가면 돼?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과 주어진 또 다른 점 간의 거리가 그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우리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뭐 피타고라스로 분석을 하시면요, x좌표의 차이 1, y좌표 간의 차이 3.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아래 제곱이 10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제곱이 10이에요. r이 루트 10이겠죠. r이 루트 10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래 제곱을 쓸 거니까 아래 제곱이 10이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나 지금 뭐 잘못 쓴 거 없지. 맞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완성해 보면요, 중심, 반지름 다 구했어요. 끝났어요. 마이너스 3을 보고 우리 인자 세팅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 y좌표 마이너스 1을 보고요. 우리는 y 플러스 1의 제곱 세팅. 그 다음에 는 반지름의 제곱 자리에 10 끼워 넣으시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그런 원이 되는 거구나. 그 원은 당연히 얘를 중심으로 하고 마이너스 4, 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난다로부터 우리는 반지름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봐도 마이너스 4 여기 y자리에 2 넣었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당연히. 다음 거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현 더하기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에 표현 더하기 1-3번 이거 정리하신 분들은 1-3번 풀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3번. 그러니까 1-3번. 자, 오케이. 50도. 그만. 못 보겠어요. 푸는 과정을 못 보겠어. 지금 일단 몇 명은 내가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이게 지금 X축, Y축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은 지금 봐봐.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내가 대충 그린 거거든? 대충 그린 거야. 심지어 Y축도 안 그렸잖아. 아까 불필요한 것들을 그리면서 시간을 쓰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림을 때로는 그려가면서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불필요한 점은 지금 여기서 왜 이거를 X축을 또박또박 Y축을 또박또박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분만에 아주 꼼꼼하게 찍고요. 이거 풀다가 뭐 시험 끝날래?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1 저 어딘가에 찍어놔. 대충 찍어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왼쪽 아래쪽에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을 중심으로 삼겠 때 근데 좌표를 뽑아내야 돼. 그게 중심인 거니까.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분점 그리고 그 원이 지나는 한 점을 줬기 때문에 중심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로부터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그런 다음에 방정식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이미 끝나고도 남았어야 돼.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 너희들한테 주어준 시간은 지금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5문제 이상 풀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다들 그림을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어떡하려고요? 화가가 될 거니까? 화가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축을 왜 그리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점 찍고 어차피 내가 파악을 하는 거야. 어떨 땐 축을 그릴 수도 있지. 축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면 진짜 X축과의 어디서 만난다, Y축과 어디서 만난다 이런 정보까지 반영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축을 무조건적으로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축을 성실하게 그릴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야. 점 2개 찍고요. 내분점 구한 다음에 얘 중심으로 삼고 반지름의 길이 구해서 방정식을 만들 건데 왜 X축, Y축을 구하고 있냐, 그리고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린 사람부터는 여기에 그렸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 설계를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가, 얘를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내분점 못 구하면 안 됩니다.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뭐 내분점 공식 크로스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양끝점의 좌표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식을 쓰지 않고도 우리 그냥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내가 설명을 했었고 그게 더 상위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죠. 뭡니까? 어차피 2대1로 내분하는 점 A로부터 거리가 2고요 B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이 성분 AB 내부의 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2대1 2랑 1 합치면 얼마예요? 되나? 3이에요. 그래서 얘를 3칸으로 나눴을 때 그 중에 2칸만 올라간 지점이구나 또는 B로부터 한 칸만 내려온 지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X 좌표끼리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Y 좌표끼리의 계산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A로부터 B로 오른쪽으로 얼마 나갔나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오른쪽으로 얼마 나갔어요? 6 갔어요. 6을 3번에 나눠서 갈 건데 그럼 2번 갔으면 몇 간 거예요? 4 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4 간 거. 여기가 3이라는 걸 쓰는 게 어렵나? 이걸 계산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걸 이해 못하면 수학을 그만해야 되는 거지, 사실상. 그치? 야, 지하 1층이에요. 높이가 지하 1층입니다. 이 2층이에요. 야,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몇 층 올라간 거야? 3층을 3단계 나눴어요.
그 중에 2단계만 올라간 지점이에요. 그럼 2층 올라간 거야. 3층을 3단계로 나누면 한 단계당 한 층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하 1층에서 0층, 1층, 2층 그렇게 해서 2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지하 1층에서 2번 올라간 지점은 1층이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지. 물론 우리가 내분 공식을 배웠으니까 내가 그걸 쓸 때는 뭔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쓰시지. 우리 2 더하기 1, 우리 내분이니까 덧셈 쓰고요. b를 아래쪽에다가 a, b를 2 대 1이다 순서 지켜가면서 쓰시고 2, 1 더한 거 3분의 크로스의 9 2 곱하기 5,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10 마이너스 1 콤마 여기도 2 더하기 1 3분의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4 빼기 1 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구해도 당연히 3,1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좌표가 양끝점이 다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공식으로 구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너희들의 생각의 힘이 약해져요. 생각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야. 이 그림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이제 나는 그래서 이걸 그리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서 뭐야 이거 3단계로 나눠서 갈 건데 2단계 진행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B로부터 거꾸로 한 단계 내려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얼마나 오른쪽 왼쪽으로 갔냐 얼마나 위아래로 갔냐 그거를 3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2 조각만 진행한 상태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거꾸로 B에서 한 단계 거꾸로 내려온 걸로 해도 여기서 우리 아까 높이로 얘기하면 한 단계가 1층이었으니까 2층에서 한 단계 떨어진 거 1층 그 다음에 우리 한 칸이 좌우로는 2였으니까요 5에서 이만큼 3번 왼쪽으로 간 거 3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다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공부를 그냥 안 한 거지. 나는 애초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증거도 다 있어 얘들아. 영상 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 수업은 항상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공식을 무턱대고 쓰라고 했습니까? 언제 필요 없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서 시간 낭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복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아. 오케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돼.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3,1 중심으로 삼겠다. 6,4와의 거리를 한번 그려볼게. 그게 원의 단지름이 되는 거니까 좌표차 3이고요. 좌표차 3이야. 그럼 9, 9, 18이니까 얘는 아래 제곱이 그냥 18이라고 씁시다. 아래 제곱이 18인 거다. 다시 한번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원이 있어요. 우리 중심의 좌표가 3,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4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6,4도 원 위의 점이다라는 거지. 원 위의 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는 어디로 가더라도 다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 삼각형 만들어서 그게 결국엔 공식으로 만들어지면 x 좌표 차의 제곱, 그게 이 밑변의 길이 3이 되는 것이고요. 1에서 4까지 높이 차이, 그게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 제곱이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인 18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3,1이에요. 그걸 인자로 그대로 반영하시면 x의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r 제곱 자체를 구했으니까 18 그대로 꽂아놓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뭐를 지난대요? 0,a를 지날 때 그 a가 얼마냐? 그 x자리에다가 0 넣고 y자리에다가 a 넣고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이다. 솔루션을 제공을 해준 거죠. 어떤 도형 위의 점이라는 걸 알려줬다는 건 그 방정식에 해를 준 거기 때문에 x자리, y자리에 그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해가 뭡니까? 방정식의 등호를 성립시키는 솔루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집어넣고 a 집어넣으면 9 더하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라는 값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8이 실제로 된다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a-1의 제곱이 9가 되는 거고요. a-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쭉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잠깐 쉬다 갈게요.